최수연 대표는 네이버 CEO에 취임한 후에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약속했죠. 2023년 향후 2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현금 배당하고 3년간 보유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하겠다는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에서 정책을 이행하고 추가 집행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시장의 비판을 책임 경영이라는 수치로 맞받아친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주주들에게 흡족할 만큼 상승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 증권사의 리포트는 힘없는 주가와 힘솟는 실적이라면서 양면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변하나요? 첫 자취방 뭘 봐야 하죠? 네이버의 지식인 20주년 광고 속 물음입니다. 이런 질문들 지금은 AI에 묻겠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의문들이었어요. 좀 시시콜콜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이라 면대면으로 묻기에는 좀 껄끄럽기도 했죠. 2005년은 네이버가 국내 포털 시장의 절대 권력을 확정한 해입니다. 2002년 출시된 지식인이 폭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면서 마침내 페이지뷰 기준 점유율 70%에 달했죠. 바로 그 해에 네이버의 전신인 NHN의 공채 신입사원이 입사합니다. 마케팅을 담당했던 최수연 대표입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성공한 벤처에서 거대 플랫폼으로 변모하면서 검색의 권력을 공고히 하던 현장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네이버의 성장 DNA를 몸소 겪고 법률과 자본시장의 논리를 더해 다시 돌아온 리더 최수연 대표의 경영 전략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SR본부 허인혜입니다. 최수연 대표의 2005년 입사 당시 보직은 커뮤니케이션 팀이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지식인의 성공 이후에 급증하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에 따른 각종 규제, 또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곳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겪는 대외 리스크와 여론 형성 과정을 실무자로서 헤쳐나갔습니다. 이후 그녀의 행보는 철저히 전문성 강화에 맞춰집니다. 2009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진학했는데요.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율촌 재직 시절에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자본시장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IT 기업 마케팅 실무자가 자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체득한 전문가로 진화한 겁니다. 2019년 네이버가 그녀를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로 영입한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네이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배치였습니다. 미국에도 당근마켓이 있어요. 네이버의 품에 안긴 포시마크입니다. 2022년 대표 취임 이후에 최수연 리더십의 핵심은 글로벌과 기술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최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10월 북미 최대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인수 금액 12억 달러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인수가 마무리된 후 포시마크는 첫 분기인 2023년 1분기에 에비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소버린 AI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조직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뜻합니다. 2023년 8월 공개된 하이퍼클로버 X는 한국어 특화 모델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고 있어요. 이는 구글과 오픈 AI 등 빅테크와의 직접 경쟁을 피하면서도 독자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는 정교한 타격 지점을 찾아낸 결과입니다. 최수연 대표가 마주한 가장 난도 높은 과제는 2024년부터 이어진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 LY 주식회사 행정지도 사태였습니다. 라인 메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네이버의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죠. 한일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기업 경영권 문제로 번진 전례 없는 위기였습니다. 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선을 지키면서 철저히 주주 가치와 기술력 수호에 집중했는데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 자산과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와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지분관계 재편이라는 압박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네이버의 기술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실리를 챙긴 것은 그녀의 법률적 전문성이 발휘된 대목으로 평가받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네이버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전망이 12조 원을 넘고요.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까지 기대됩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2% 이상, 또 영업이익은 11%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치 플랫폼의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광고와 커머스, 또 콘텐츠 시장 성장에 힘입었죠. 국가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AI 서비스 사업은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취임 후에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약속했죠. 2023년 향후 2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현금 배당하고 3년간 보유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하겠다는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3분기 보고서에서 정책을 이행하고 또 추가 집행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시장의 비판을 책임 경영의 수치로 맞받아친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주주들에게 흡족할 만큼 상승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 증권사의 리포트는 힘없는 주가와 힘솟는 실적이라면서 양면적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이 세상을 바꾸던 시절의 신입사원은 이제 시가총액 40조 원이 넘는 기업의 거버넌스와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최주현 대표는 네이버의 성공 방정식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그 성공이 독이 될 가능성을 법률과 시장의 논리로 가장 냉철하게 분석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토종 포털로서 해외 굴지의 기업들을 제친 것처럼 국내 시장의 성벽을 넘어서 네이버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정답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주가도 챙겨야겠죠. 지식인을 지나서 AI가 또 다른 모자 위에 날개가 돼줄 겁니다. 임기 제2막을 진행 중인 최수현 대표의 네이버가 보여줄 검색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피플앤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